네, 이번 코너,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는 코너입니다. 출마할 결심입니다. 오늘은 갑자기 짜잔 하고 등장하신 분이세요. 일단 김재선 희망제작소 이사, 그리고 대전 중구청장 예비후보 등록하셨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을까요? 예, 하실, 네, 김재선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선입니다. 그 많은 시민분들이 좀 낯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치하신 분 아니시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시민사회 활동 주로 해왔고요. 네.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네. 우선 그 김재선 우리 곧 예비 후보가 되실 분, 네. 여러분들께 어떤 분인지 김우천 변호사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일반 시민분들 중에는 뭐 낯선 분도 계시겠지만 대전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기 때문에 잘 알려지신 분입니다. 간략하게 프로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1963년 11월 18일 대전 출생하셨고요. 보문고등학교, 그리고 충남대학교 행정학 중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그리고 모건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를 수료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이제 1995년부터 2007년까지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정책위원장, 집행위원장 역임하셨고,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시민사회 활동을 하셨습니다. 대전 시민사회연구소 이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풀뿌리 사람들 상임 이사, 그리고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센터장, 이후에 대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원장도 역임하셨고, 지금 이제 예비후보에 등록하시기 전까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비서실장도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출마할 결심을 하시고 2024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17호 영입 인재로 선발이 되셨고,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지금 등록할 준비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전략공천은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당내 이런 여론도 있고, 해서 오늘 출마 결심을 굳게 하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네, 소개 마음에 드세요? 예, 뭐 일반적인 경력인데요. 민주당 17호 인재 영입으로 입당했고요. 네. 정부가 정부답게 일할 수 있도록 잘 돕는 사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할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추천해서 여러 고민 끝에 수락하고 입당했습니다. 예, 어제 그저께일 거예요.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하셨죠? 예, 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 얼었어요, 보니까. 이게 말 왜 이렇게 못하셨어요? 제가 시민단체 활동할 때는 네. 언론 출연도 많이 하고 했는데 한 15, 16년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낯설고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은 긴장 안 되시죠? 오늘도 긴장되죠.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데 낯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좀 있습니다. 시민사회 단체 활동하시면서 제가 뵀던 모습들이 그때는 뭐 거의 날아다니셨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이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낯섭니다. 네. 시민운동 경력이 좀 화려하세요,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도 이제 사회운동 많이 하셨다고 했고, 그런 이제 시민운동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시대와 불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계기가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정형편 때문에 경찰대학 진학 생각을 했는데 1차 시험 합격하니까 이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80년 광주 학살 말고도 사북 탄좌에서 노동자들의 쟁의가 있었는데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면접 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졌죠. 면접 때 얘기해가지고. 불의한 것을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취급받는 걸 경험 어릴 때 했고요. 대학 시절에 12.12 군사 쿠데타와 광주 학살은 잘못된 거라는 유인물을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고요. 몰래 뿌렸는데 잡혀가서 영장 없이 10여일간 구금되고 안기부에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 예우를 받았습니다. 고문도 받으셨어요? 그때는 뭐 일반 경찰서에서도 고문 많이 하던 시절이니까요. 80년대라는 게. 그 후로 이제 사회운동에 나서게 됐고, 87년 이후에 이제 시민운동이라는 걸 지역에서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제가 좀 주도한 편입니다. 민주항쟁을 통해서
민주 정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전에는 적을 소멸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구조였다면 정책 경쟁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서 싸워나가야 될 시대가 되었다. 마침 그때 이제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지방자치, 시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를 하자고 해서 대전 참여연대를 만들고 그때부터 시민운동 쭉 해온 셈입니다. 그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싫어하는 분위기겠네요. 네, 운동권 네. 청산론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예. 그렇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재밌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치가 좀 명랑하고 재밌는 게 좋습니다. 즐거운 게 좋은 거죠. 근데 본인은 비례대표로도 못 나가고 지역구도 못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디올백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했다가 꼬리 내리고 뭐 이런 분인데 본인이 총선 끝나면 청산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는 분인가 의심스럽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시대 정신은 검찰 독재를 끝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로 지금 저 국빈 방문, 해외 방문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했잖아요. 이게 나라의 국민 곁에 더 있고 싶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교적으로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되는 행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하면서 뭐 제가 20대 때 감옥을 갔지만 운동권의 별기처럼 대통령 영부인이 어디서 명품백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한 일이니까 사과하십시오. 라는 말도 못하면서 무슨 쫄보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예전부터 이제 풀뿌리 시민 운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고, 뭐 시민 주민 참여예산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공동체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풀뿌리 사람들 하시면서 이제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가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대전시가 오히려 이런 사회적 자본 지원 센터라든지 민관 협의체 혹은 중간 지원 조직들을 거의 폐쇄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시면서 많은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예, 이장우 대전시장께서 거꾸로 가는 행정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장우 시장만 그런 건 아니고 국민의힘 지방정부가 대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이고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거든요.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드는 것 자체는 어불성설이고, 그렇다고 해서 본인들이 유능하게 잘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거꾸로 가는 행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정진호 PD랑 폴리널리스 얘기를 하다가 예. 폴리 NGO라는 그런 농담조가 떠올랐는데, 시민운동하다가 아무래도 정치에 뛰어든 인사들이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이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측면과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를 극복해 나갈 건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엉뚱하게 답하면 정치가 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가 다스린다, 통치다, 권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고정관념을 많이들 갖고 계신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치는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행동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누군가 함께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정치 과정이라는 거죠. 다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게 있는데요. 가장 많은 참여를 하는 그룹들은 관료 집단들, 예전에는 군인들이 제일 많았었죠. 군인, 관료,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은 적은 편인데요. 모든 분들이 대중정치인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나의 이익이 아니라 대중들의 이익을 지키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신의 이익을 지키다 보면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비극입니다. 그게 이제 자영업자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 구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당선만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민사회 출신, 시민운동 출신들도 비슷한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업역에서 정치 진출한 분들보다는 특정 이익 집단에 결탁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은 게 장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 정신을 보면은 과거에 이제 군부 독재 시대 때 시민 운동 하시는 분들이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도 이뤄냈고 그 당시 386 세대 이런 이야기 하면 3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들 86 세대들이 젊은 정치인들도 많이 진출을 했어요. 정계에 진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386이 486이 되고 586이 되고 686이 되는 과정인데 너무 오랫동안 그거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도 많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30대 때 젊음이 50대 때도 젊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 세대들 그 당시 저희 세대나 아니면 또 그 아래 세대들은 거기에 항상 눌려 있다. 그런 평가들도 많은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장강이 물은 뒤에 물이 앞에 물을 밀어낸다고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되겠죠. 저는 개혁신당 하시는 이준석 대표를 대단하게 보는데 제가 그 정치 노선과 가치 이런 것을 동의하는 게 아니라 청년 정치인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계속 대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묻어서 어떤 세력의 등에 업혀서 진출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고 실천하는 한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나이 든 세대들이 기득권을 형성해서 독점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젊은 세대도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도전하는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이 그걸 응원하는 게 필요한데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제가 함께하는 민주당은 그런 젊은 세대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정치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 정치. 이제 갑자기 입당하시고 인재 영입으로 이제 당적을 갖고 공직선거에 출마를 이제 하시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에는 어떻게 인재로 영입이 되신 거예요? 본인이 자원한 건 아니죠? 영입이라고 하는 거는 영입할 분들이 정하는 거니까요. 누가 영입했어요? 인재 영입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관계자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저를 추천했다.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 잘하는 정부 또 시민과 함께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점에서 유능하다라는 추천을 많이 받았다고 연락이 왔고요. 사실은 시민사회 활동을 계속하는 게 어떨까라는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주위 분들과 상의하니까 한번 도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서 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과거에도 정치에 좀 뛰어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 혹은 그런 고민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요청 많이 받았고 네. 권유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정치하는 거 말고 제도 정치,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거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하겠다. 그게 이제 마을 공동체 운동, 사회 혁신 운동이었는데 그게 더 필요하다고 봤고요. 이제는 그쪽도 제가 좀 나이 든 세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영역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응하게 됐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영입 제안이 있을 때 대전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한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영입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영입된 이후에 중구청장 선거에 도전해봐야지 이렇게 결심하신 거예요? 제가 그 영입할 때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회의원 선거에는 관심이 없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치정부에 참여하고 싶은 뜻이 있다. 근데 실제로는 이제 제가 요번 재보궐선거에 경남 밀양시장하고 중구청장이 재보궐선거가 있는데 제가 중구민이거든요. 30년 중구에 살았기 때문에 중구청장으로 출마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행정을 좀 책임져 보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신 것 같은데 중구가 지금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죠. 민주당이 지금 예비후보가 6분 등록하셨던가요?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짜잔 하고 인재 영입해갖고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이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 하려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좀 반발이 있었어요. 황운하 의원은 실제로 경선 안 하면은 본인 총선 불출마하겠다 뭐 이런 게 강하게 좀 나오기도 했고, 처음에 영입할 때 뭐 전략공천에 뭐 그런 이야기나 뭐 좀 오간 게 있어요? 그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당헌 당규가 있고 공천 절차가 다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 영입하는 쪽하고 공천하는 쪽은 다른 부서예요. 그래서 인재 영입 인재가 되었지만 공천 과정은 별도 독립기구에서 심의하고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6분의 예비 후보들이 지역에서 헌신하고 고생해온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우리 지역 발전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횡포에 견딜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길에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새로운 중구를 만들어가겠다라는 마음이 같기 때문에 그 길에서 함께 해나가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신성재 기자님 취재하시면서 그 민주당의 다른 예비 후보들도 좀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분위기나 반응은 좀 어땠어요? 그러니까 김경훈 예비 후보의 경우는 이게 빅텐트, 초당적인 연합 체제를 가가지고 우리가 단일 후보를 내야 된다.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입장이었고, 조성칠 의원 등, 전 의원 등 예비 후보 등 그런 분들의 경우는 우리가 이거 전략 공천에는 반대하지만 우리가 당을 나가지는 않겠다. 우리는 다만 그 목소리를 내는 것뿐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원래 중구청장이 제가 취재한 결과 이게 사실인지는 더 파악해 봐야 돼. 원래 전략지구라고 하더라고요. 그 재선거. 그래서 중앙당에서 이 컨트롤을 한다. 민주당. 네. 근데 이거를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한 시간도 많았던데 애초에 처음부터 그분들을 좀 보듬고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설득 과정이 누락되다 보니까 이게 반발하는 건데 원칙적으로 전략지구라는 그런 좀 제 취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반발을 어떻게 누를 것인가가 이제 관건이 아니 반발을 누른다는 얘기는 반발을 이제 그게 아니라 반발을 누른다는 얘기는 전략 단수 공천 될 거다가 기정사실로 전제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원칙 전략 공천 지구라는 그런 말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 이게 전략 선거구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수 공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옵션이요. 경선이 있는데 어떤 특정한 뭐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부여되는 거지 단순히 단수 공천만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뭐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걸 그래요. 모셔놨으니까 직접 한번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어쨌든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봉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떠세요? 이게 만약에 전략 공천이 된다고 했을 때 당내 내부에 이제 다른 예비 후보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은 어느 선거나 이런저런 갈등과 도전의 뜻을 갖고 있고 그분들이 이제 3인 경선을 요구하더라고요. 중앙당에서 지방선거지만 시당에서 공천하지 아니하고 중앙당에서 결정할 텐데요. 제한 경선이라고 하는 전략 지역의 제한 경선이든 뭐 개방적인 경선이든 단수 공천이든 제가 아니라 다른 분이 단수 공천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수용하고 따를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 윤석열 정부가 지방 살리기 한다면서 지방 죽이기에 몰두하거든요. 이 정부는 말하는 것과 반대로 되는 특징이 있는 정부인데 지방에 주는 돈만 올해만 6조 8천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기 중에 한 24조 원 내외를 줄인 건데 대전시가 올해 1,600억 원의 보조금이 줄었거든요. 교부금이. 그러고 나서 2,400억을 빚내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구는 더 어렵게 되겠죠. 가용 재원이 적으니까. 이런 식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 물러나게 만드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그분들도 다 똑같은 뜻이지 않을까. 대의에서 함께 하고
고민하고 협력하려고 합니다. 조금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본인만의 강점 그리고 본인이 중구청장으로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들을 내세우실 수 강점이라고 있을까요? 하면 좀 송구합니다만 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분보다 더 훌륭하고 장점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다르게 일할 수 있다. 우선 행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의 특징이 정해진 일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현안이나 과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고 부서 칸막이도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런 게 좀 자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부혁신 유공자로 국민훈장을 받았는데요. 또 공공의 중구 같은 경우는 재원이 제한돼서 가용 재원이 적어서 사업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그럴 때일수록 민간에서 힘을 얻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했던 활동 중에 대전에 마을 어린이 도서관 만들기 활동을 좀 한 적이 있어요. 14개의 마을 어린이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구비를 들여서 만들면 30억에서 150억씩 들 일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배우고 준비해서 동네마다 걸어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든다. 그것은 공공이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공공으로서 민간의 역할을 북돋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뭔 지역 개발하겠다, 건물 새로 짓겠다와는 좀 다르지 않은가 싶고 그런 점에서 제가 다르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점을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갑자기 그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여쭤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민주당 상황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도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중구청장 때 후보를 안 내 무공천 방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본인들로 인해서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 여당은 뭐 말하면 꼭 그쵸? 반대로 해요. 그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죠. 본인 우리 김재선 이사께서도 뉴스 공장에서 말하려다가 너무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못한 것 같은데 이동환 부구청장 그 예비 후보 등록 깜짝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분은 잘 모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중구청은 석 달도 안 됐는데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구청장 직무대행 이런 분들이 4번째 바뀌었어요. 그리고 뭐 하루 만에 다른 구의 부구청장 하던 분을 중구청의 부구청장으로 발령을 냈는데 좀 출마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했더니 난 안 해요라고 어떤 언론에 인터뷰를 해놓고 45일인가요? 뭐 한 달 조금 넘어서 또 사직서를 내셨어요. 그 사이에 또 다른 분이 오셨는데 행정은 행정다움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은 자치행정대로 주민을 위한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구청장 권한대행이라는 직함을 선거를 위해서 쓰도록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장우 시장의 인사가 중구 구민을 전혀 존중하고 있지 않은 더욱이 구청장이 거리되면 여러 가지로 또 불안한 게 많아지거든요. 필요한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혼선을 일으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한 가지 여쭤보고 우리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구청장이 되시면은 어디에 좀 주력해서 구정을 펼칠 생각이세요? 예, 시간도 없다 그러시는데 제가 이제 예비 후보라도 등록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우리가 시청과 도청이 이전하면서 중구가 대전의 중심 대들보에서 변방이 됐어요. 근데 변방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전 성심당 유명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심당 바로 옆에 다 다르다 서점이라고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10평도 채 안 되는 작은 서점인데 1년에 4만 5천 명이 다녀가요. 그 서점에서 고등학생들이 서점 창업할 수 있는 걸 지원해요. 서점 컨퍼런스를 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변방이기 때문에 우리 사실은 10평짜리 서점도 임대료가 비싸면 내기 어렵거든요. 변방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근거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만듭니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가는 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신 거 되게 하고 싶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돼갖고 여러분들 뭐 김재선 그 이사 아직 후보 등록을 안 하셔가지고 좀 직함이 애매한데 예, 많이 궁금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갑자기 딱 나오신 분이라서. 근데 혹시 장PD님 한 번 더 불러주세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후보가 됐을 때. 예, 정식 후보가 되신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고 아니에요 또 뭐 다른 자리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